조국의 시간 없어서 못 판다. 조국 전 장관이 쓴 회고로 조국의 시간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사전 예약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책이 벌써 8쇄나 인쇄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를 이 조국의 시간이란 책 서점에서 6월 1일 오늘부터 이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전해드렸던 게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사전 예약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예약이 들어온 것만 어제 기준으로 5만 부가 들어왔고요.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하면 6만 부가 지금 넘게 이 주문 사전 예약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쇄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 이 8쇄를 다 찍으면 8만 6천 부쯤 된다고 해요. 네네. 하지만 출판사 측 아마도 이보다 더 찍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출판사인 한길사, 출판사가 생긴 이래 이런 인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출판사는 사실 5만 부 정도를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보다 사전 예약만으로도 이미 이 예측했었던 수량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네. 근데 저희가 6월 1일 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늘 정식으로 이제 서점에 가면 발견하실 수 있다, 이 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정식 입고가 되기 전날 오후쯤 되면 이제 서점에 책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제 사실 이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이 책이 들어왔었었는데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러니까 완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자신의 SNS에 이 교보문고 광화점에 내 책이 막 입고됐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쓰면서 이 글의 중간에 이 글을 쓰는 순간 제 책이 완판됐다라고 합니다라는 이런 글을 올려서 이제 내 책이 완판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현재 출판사에도 책이 지금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사도 SNS로 이 입장문이 아닌 입장문을 좀 올렸는데 인쇄소 기계가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배송일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제 어떻게 보면 서점을 스치듯이 지나갔던 이 조국의 시간 책 서점에서 잠깐 그 스쳤던 그 순간을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치돼 있는 모습이 윤석열 전 총장의 책이랑 지금 좀 나란히 같이 배치된 모습을 좀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아까 이제 사진 볼 때 저도 저 두 책이 왜 같이 있나 저도 참 궁금하긴 했어요. 네,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 서로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인연이라면 인연일 수 있는데 그렇죠. 서점에서도 이 책을 좀 나란히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네,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한 오픈마켓에서도 이 책 판매를 하는데 뭐 논란이 된다면서요?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책이 한 묶음으로 팔린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도서 세트 상품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세트가요? 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진중권 전 교수의 저서 묶음 세트도 판매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조국의 시간, 그리고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 두 책이 한 세트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구독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는데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상품 판매 조합은 뭐냐? 이런 비난 섞인 목소리의 댓글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정신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매자는 상품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런 목소리를 전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술에 현재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책을 판매하는데 소위 조 전 장관하고 대척점에 있는 인물의 책을 함께 묶어서 이걸 세트로 판매한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우리가 이제 책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8쇄까지 인쇄한 책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이게 또 하나의 팬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를 놓고 보면 지나친 옹호와 지나친 반대 네. 이 둘로 확연히 지금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극과 극의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는 여러 층이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존재를 했지만 그 여러 층 중에 양극단에 있는 두 집단만 도드라지게 목소리가 컸던 걸로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이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교수 본인의 뭐 위법, 불법 또는 부도덕한 여러 사례들을 기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언론 프레라고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중간에 피의 사실을 알리고 해서 도덕성에 상당히 많이 상처를 줬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내놔도 이 자기들이 옹호하고 지지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아니야,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층이 있고요. 네. 또 그 완전한 극단에는 조국이라는 이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까지 지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신뢰를 받는 측근인데 네. 이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밝혀낸 것만 해도 어디냐라는 또 하나의 극단의 검찰 옹호 이게 있었잖아요. 이번의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극단의 세력이 여전히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셈이다. 그러니까 아마 물론 우리 기자들처럼 취재를 위해서나 아니면 도대체 책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라는 상당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책을 사서 본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렇게 나오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버리고 그냥 완판이 될 정도의 반응은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지지층 이들에 의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조직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뭐 어저께까지 나온 얘기에 의하면 뭐 인증샷 뭐 이런 것들도 돌고 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바람직할까? 이제 내용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해명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한 이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뭐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내용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건 맞다 틀리다라는 차원으로 가다 보면 조금은 차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미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커져버렸다. 뭐 이미 아까 앵커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송영길 당대표의 시간 뭐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네네.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뭐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니다. 얘기도 예. 이런 사태까지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또다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앞으로 정치권의 중요한 소용돌이의 하나의 기폭제가 돼버리는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서 못 판다는 조국의 시간,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먼저 이 책 안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얘기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 빠질 수가 없겠죠. 특히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수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조국 전 장관은 책을 통해서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 조국 수사와 함께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 죽여야 할 권력으로 판단했다라고도 기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이 부분에서는 이 검찰을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로 윤 전 총장의 측근을 이 검찰 교도들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동에서 진행됐던 조국 수호 촛불 집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이 촛불 집회 현장에는 수많은 야유와 풍자 그림이 등장했다. 윤석열 총장을 검찰 춘장, 윤짜장이라고 비하하는 여러 종류의 그림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총장을 춘장으로 바꾸어서 야유함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기술을 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자신의 지지층이 조롱하는 이 모습을 옹호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글쎄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여기 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책 내용에는 이제 자신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사퇴를 고민했었던 그때의 일화가 같이 담겼는데요. 그때 내가 사퇴를 고민할 때 이제 주변에 여권 인사들이 나를 만류를 하면서 검찰, 언론, 야당의 지금 이런 공세 행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을 잡았었던 그때의 상황이랑 상당히 같다라고 나한테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변 인사들의 말을 빌리긴 했습니다만 노 전 대통령이랑 본인의 처지를 지금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런 대목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이 나왔다는 보도, 이 보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보도랑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노 전 대통령을 빗대서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곳곳에서 지금 묻어나는데 사실 이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이 책의 서문에서부터 사실 나왔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일에 이 서문을 쓰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노 전 대통령이 또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윤지영 기자,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걸 들어보면 결국에 조 전 장관 주장은 이 검찰 수사는 나를 겨냥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조 전 장관 주장대로라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시각은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시각인 것이죠. 그렇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추측, 내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결국은 자신에 대한 그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이른바 정치 수사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네. 과연 그 부분이 이제 합당한가 여부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시점이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한 2년 중반 정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그것을 이 윤 전 총장이 죽을 권력, 죽여야 할 권력으로 문재인 정부를 판단했다라는 저 근거가 무엇인지 그건 이제 조 전 장관의 그냥 주장인 것이죠. 네네. 자신의 주장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관련해서 변호하는 내용, 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과 부합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된 게 2019년 9월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한 2달, 3달쯤 전에 이미 다음 법무장관은 조국 민정수석이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이 권력을 운용하는 이 기술, 방법이 상당히 좀 미흡했다,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2달 뒤면 저 장관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검증 들어갑니다.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 시간을.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이 터져나오게 됐고 그 터져나온 사건들을 검찰이 두고 보면서 이것을 그냥 검찰이 침묵해야 될 것이냐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고민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했겠죠. 본인도 뭐 국회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으로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다 아시는 바와 같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윤석열 전 총장이 애초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고 네네.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 검증의 시간을 주고 많은 그런 의혹들이 터져나왔는데 검찰이 손 놓고 있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과도한 수사,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 뭐 인디언 기우제식의 수사 이런 부분을 검찰이 한 부분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막 여러 가지 것들 다 털었으니까요. 그런 과도한 수사가 있었지만 그 의도 자체가 과연 저렇게 이 죽을 권력이라고 보고까지 검찰이 수사를 했다? 그건 조금 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의 주장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좀 더 살펴보죠. 윤지영 기자. 네. 이 내용에는 이 책에는 윤석열 전 총장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얘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 임명 직후 이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한동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밝히면서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라는 당시의 심경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한동훈 검사장 입장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한 검사장은 나는 어디로 보내달라거나 승진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 전 장관의 말은 승진한 은혜 갚기 위해 자기 범죄는 눈 감아줬어야 한다는 말인가. 조국은 윤 총장이나 내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검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반대파 공격하고 권력자 봐주는 것이야말로 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또 책이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 번씩 증언 거부하면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석 기자.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해당 주인공은요. 바로 20대 국회에서 조국 저격수로 활동한 김진태 전 의원입니다. 먼저 조국 저격수를 자청한 김진태 의원의 과거 활약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란 거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거를 냈습니다. 엉뚱한 거를. 아이의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간 거를 누가 왜 어떻게 신고를 했냐 그랬더니 선친이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걸 한번 보자.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거를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산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향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며 참으로 불쾌했고 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 가장 모욕감을 느꼈을 때라고 책에 설명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맹공을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책 내용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책 출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면 당대표 취임 한 달이 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는데 송 대표의 발언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먼저 이 취임 한 달부터 좀 돌아보죠. 요즘에 이 송영길 대표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여요. 네, 맞습니다. 송 대표 이 당명 빼고 다 바꾼다 이런 메시지를 내세우면서요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현장 행보가 많아졌습니다. 이 지난 27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병 급식 실태를 확인하겠다면서 직접 군부대를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네. 지난달 30일에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이 문화예술인들과 노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난처한 상황들도 맞닥뜨렸는데요. 이 군부대 방문 당시에 이 군이 선보인 도시락을 보고 송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이거 우리 왔다고 특별히 만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네, 계획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저때 당시에 이 도시락이 논란이 됐던 이 격리장병의 부실 도시락과 판이한 모습이어서 여당 대표용 특식이다라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일었고요. 맞아요. 문화예술인 노상 간담회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 지역을 좀 만들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4인 제한해서 플러스 알파로 허용해 주는 방안, 일반 의식점은 공연장 같은 데도 이걸 예외로 좀 인정해 주는 방안, 그리고 공연장에 코로나 프리 지역을 해서 하지만 정작 정은경 청장은 단박에 부인을 했죠. 예방접종자만을 위한 그런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조치들은 검토할 계획임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행보하는 데 있어서도 보니까 쓴소리가 참 많이 나오던데 당 내에서도 비판들이 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첫 일정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현충원을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요. 방명록에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썼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는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 정신을 기억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인데요. 이런 행보에 강성당원들은 이 제정신이냐라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관련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시적으로는 돈이 없을 때 살 수 있지만 평생 거기서 살아면 누가 사겠습니까? 낙인 효과도 있고 공공임대주택 다닌다고 애들도 초등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우리가 낙인 효과를 없애려고 무상급식을 보편 지급으로 했던 건데, 공공주택도 일시적으로 있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초반기에 너무 급속히 올린 게 약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거라 사실 정부가 통제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게 아닌가. 네, 위기를 변화로 극복하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크게 응원은 받지 못했고 오히려 논란만 일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난처한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난처한 순간,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조국의 시간 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 4.7 재보선 참패 직후에 이 초선 오적이라고 하죠.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내놨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내용 한번 볼까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네, 송 대표 지난달 25일부터 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초선들의 기류를 이어받아서 프로젝트 첫날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조전 당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 관한 독선 오만함을 비판하시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조국 문제, 오고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까지 다 해서 그냥 무조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이렇게 되고 이틀 뒤에 조 전 장관이 이 회고록을 출간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어제가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당내 대권 주자들까지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한층 조심스러워진 모습입니다. 내일이 바로 이 국민 소통 민심 경청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보고회인데 이 취재진의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할 텐데 그러겠죠.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할지 답변 준비하느라 송 대표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제 뒤에 이제 저희 사진에 송영길 대표와 조국의 시간 책이 있습니다. 과연 송영길 대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윤정 기자가 내일 또 이 부분 설명해 줄 거죠. 네, 열심히 취재해 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에 앞서서 이 조국의 시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갑론을박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모아봤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꼭 책을 내야만 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지금이냐라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또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조국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느냐 하는 얘기가 당내외에 지금 있거든요. 저는 사실 회고록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대선 끝나고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지금은 사실 나오자마자 조국 교수님 사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 그 사과에 대해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예. 이런 것들이 조금만 늦어졌으면 어땠을까. 하거나 당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 사과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쇄신의 지점을 조국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출간을 했느냐? 당 차원에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 조국의 시간 출간에 맞춰서 민주당의 시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해집니다.